예,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이영탁 실장입니다. 양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환경 개선이라든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로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스컴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올해 6월 10일 날 양자정보통신 진흥과 육성을 골자로 하는 ICT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ICT 특별법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정보통신 진흥 및 유관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줄여서 ICT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양자정보통신 관련된 지원 조항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ICT 특별법이 기존의 정보통신 범주의 범주에 그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 방송, 콘텐츠, 소프트웨어 이런 거에 대한 진흥 조항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장으로서 양자정보통신 진흥 관련 조항이 있다 보니까 양자정보통신의 아주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고유의 양자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라든가 지원 육성 방안이 아직까지 조금 미흡합니다. 아무래도 양자 산업 생태계가 아직 활성화돼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방송 콘텐츠 소프트웨어하고 같은 법에 있는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자정보통신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법 제도가 좀 더 개선돼야겠다. 그래서 지금 법이 시행된 지 지금 불과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개정을 운운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양자산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법을 다시 개정해서 좀 더 양자산업에 맞는 특유의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기술 격차가 2년 이상 나고 투자도 많이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이 양자정보 기술에 대한 상당한 기술력은 또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 계신 박사님들, 단장님 비롯해서 교수님들이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한미 기술 동맹 차원에서 양자 분야 기술 개발 관련해서 협력 및 인적 교육을 하자고 양 정상 간 기술 동맹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에서도 지금 한미 기술 동맹 관련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중장기 투자 전략도 상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자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런 양자 선진국을 상대로 어떻게 비교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분야를 우리가 좀 특화시켜서 갈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인력 교육을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재정적 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양자 산업 전반에 걸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 키스텝에 여러 전문가들 계시는데 아무래도 예타라는 것이 그렇게 부처나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볼 때 상당히 예타를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걸림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사업과 대규모 사업과 거친 사업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예타 면제를 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은 실제 가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비 타당성이라는 게 정말 미리 이 사업이 우리 국가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양자 정보통신 관련 사업도 하루빨리 좀 예비 타당성 기획 보고서가 제출이 돼서 키스텍 계신 분들의 아주 혹독한 그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 양자정보통신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통과가 될 것이고요. 아니다. 아직 그러기엔 좀 부족하니 1년에 예산 배정해서 조금씩 이렇게 일단 산발적으로 해보자. 그런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자 관련해서 보면 예타가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민간 투자와 연관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자 관련된 진흥법도 있고 관련된 실증 인프라 사업도 좀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 R&D도 상당히 적지 않은 규모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범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이 3년간 단기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요.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양자 통신 이외에 양자 센싱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적용된 과제가 필요한데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양자정보통신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좀 투자, 정부 예산이 확대되고 정부가 인력 양성 등의 좀 지원책을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정부가 이 양자정보통신이 미래의 먹거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신다면 저희 민간 차원에서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자정보통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이렇게 좀 명확한 의지가 좀 보여진다면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 의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R&D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기초 R&D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지금 많이 증액도 되고 좀 많이 좀 되고 있는데 양자정보통신에 대한 홍보 이런 차원을 통해서라도 좀 국민 체감도를 좀 높이는 그런 예산도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기초 R&D, 응용 R&D, 인프라 R&D가 좀 같이 좀 병행이 돼서 이 세 R&D가 서로 선순환 구조가 돼야지 우리 양자 생태계가 더 발전될 수 있고 관련된 예산 파이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앞으로 기초 응용 R&D 포함해서 기존에 이미 상용화가 된 기술에 한해서는 인프라 R&D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양자 분야는 아직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어쨌든 지원책이 법에 좀 새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러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라든지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차별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세 번째, 이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태가 좀 마련되고 예태에 대한 예산이 좀 배정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와 별도로도 정부의 재정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 확대됐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말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부가 열심히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게 되면 이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좀 강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 민간도 이에 못지않게 열심히 양자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이중구입니다. 네. 양자 암호키 분배 통신 기술은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분야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양자 암호키 분배 QKD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QKD 분야는 실제로 이제 산업화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해주신 SKT를 포함해서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경쟁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좋은 영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야는 앞서서 발표에서 박성수 단장의 발표에서 언급되었던 양자 얽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기술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자 얽힌 네트워크이란 것은 그 응용이 양자 컴퓨터 간의 정보 통신 또는 양자 센서와의 정보 통신, 이러한 영역이 되고, 이것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기술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니드가 확실하게 그 산업계에서 나타나려면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라든지 양자 센서가 사용이 활성화돼야지만이 이제 이러한 그 니드가 이제 구체화되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미래 기술이고,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QKD 분야에서는 대해서 제가 사실 이 분야의 기술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 사실 한 5년 전에 저희가 이 분야 양자 기술에 대한 기술 가치 평가를 예타 평가를 한번, 예비 타당성 평가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사실 그 예비 타당성 과정에서 잘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 분야의 기술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 가치가 있지만은 대체 기술도 또한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그 사실 때문에 기술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를 잘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네트워크에 QKD가 활용이 되고 응용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실질적인 응용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보안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성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네트워크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루트 오센티케이션 이라는 그 서버 사이에서의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우 보안성이 절대적인 보안성을 필요한 그런 영역이고, 이러한 그 루트에서의 보안성이 깨지게 되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그 보안 시스템이 보안성이 깨지게 되는 이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보안성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러한 영역에서는 전술체계에서는 이러한 영역의 키 분배를 서로 똑같은 동일한 키를 서로 나눠 가지기 위해서는 보안 담당 장교가 키를 보안 디바이스에 담아서 실제로 본인이 들고 가서 상대방한테 전달해주는 형태로 지금 이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그 네트워크상에서 보안성이 있는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 믿지 못하고 이렇게 실제로 사람이 이 보안 키를 분배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영역의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양자 암호키 분배 시스템이 됩니다. 이런 그 QKD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절대적으로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러한 체계에서는 우리가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그러한 보안 체계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보안 기술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보안 키를 암호 키를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뭐 디피-힐만이라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프로토콜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양자 컴퓨터 디피-힐만의 경우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해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로조차도 해킹이 안 되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이후의 보안 체계 PQC라는 유형의 기술도 현재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둘 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토콜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주고받으면서 어떤 그 양자 키, 암호 키를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됩니다. 소프트웨어로 이것을 구현한다면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게 비용은 굉장히 저가 비용으로 사실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암호키 분배 시스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게 되는데,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선로도 독립된 선로도 필요하고 굉장히 비용이 비싼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경제적인 편익을 계산하는 어떠한 방법론을 놓고 본다면은 QKD의 가치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가장 큰 기업이 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들은 실제로 하드웨어나 어떠한 그 경제적인 편익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외의 이유에서 그러한 가치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서 애플 컴퓨터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한동안 가장 큰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애플 컴퓨터의 매출이 가장 커서가 아니고, 애플 컴퓨터가 갖고 있는 기업의 어떤 그 이념적 가치라는 것 때문에 절대적인 고객층이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한 기술 가치가 오히려 더 크게 실제적으로 산정이 되는 그러한 경제 시장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안 시장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으로부터 시스템을 해킹하겠다는 의도 자체를 의도 자체를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보안의 가장 큰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면은 우리가 깨고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이 상대방에서 보인다면은, 이 해커들이 달려들어서 무엇인가 파고들다 보면은 어디선가 이 보안 체계가 깨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신이라도 깰 수 없는 보안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의도 자체를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의 기술 가치라는 게 엄청나게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데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의 각도에서 가치를 평가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양자 암호키, 그러니까 절대적인 보안성이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의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측면은 다소 상징적인 의미의 기술 가치 평가가, 그런 체계가 도입이 돼야지만이 실제로 이게 기술 가치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만약에 우리가 유일하게 QKD를 사용하는 그러한 국가 전략 기술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좀 그 설득력이 없지만은, 우리의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선진국가 대열에 올라섰고, 한국의 주변 국가라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등의 이런 주변 국가에서는 QKD를 포함한 이런 시스템들이 국가 시스템에 내재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주변 국가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서의 기술력과 전략을 갖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략적인 어떤 가치 선정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 QKD 기술을 본다면은 정말 우리가 국가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한국이 과거에 팔로워로서 있었던 입지하고, 앞으로 이제 팔로워가 아니라 정말 퍼스트 무버가 되는 그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떠한 가치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한번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좀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이규환 수석입니다. 우선은 이제 저는 약간 정부 사이드 쪽에서 국가 R&D 기획을 하는 걸 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약간 좀 기술 쪽에서 약간 좀 떨어져서 양자통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자통신에 대한 응용은 이제 현재까지 나온 거는 뭐 QKD 양자암호통신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양자인터넷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QKD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기도 하고, 앞에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양자인터넷 쪽에 좀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이 다 중요한데 양자통신이 왜 중요하냐, 왜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일단 양자를 빼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통신입니다. 양자를 활용을 하든 전기 시그널을 활용하든 그거는 통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통신이 주는 거는 모이면 강해진다는 겁니다. 기존의 통신도 단말 컴퓨터들이 모여서 많은 서비스들과 컴퓨터 능력의 향상을 시켜왔고요. 그럼 양자 통신에서 모이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양자를 갖고 정보를 처리 활용하는 양자 컴퓨터가 될 수 있고 양자 센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의 발전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일 양자 컴퓨터 한 대가 가질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높은 능력을 원할 때에는 그것들을 서로 통신으로서 묶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기본적인 통신을 그 근간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취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럼 과연 양자 인터넷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뭐 기초과학도 좀 부족하고 중국은 위성까지 쐈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라고 하고 뭐 첫 번째 인터넷이 69년에 이제 미국에 샀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인터넷을 시연한 나라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찾아보면은 우리나라가 82년도에 아시아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존의 인터넷, TCP/IP 통신을 시연에 성공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찌감치부터 인터넷이나 통신 기술에 인발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 때문에 이게 된다라는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양자하고의 어떤 그 콜라보레이션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최초 성공 시연은 좀 약간 기대가 좀 크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서 양자 인터넷을 시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양자 통신이 중요하고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일반적으로 기술 간의 어떤 그 독립적으로 이렇게 어디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인터넷 기술이나 인공지능이나 대부분 과거에 뭐 IT 버블이다, 뭐 윈터다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어려움을 겪고 나서 지금의 어떤 기술적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양자 기술이 양자 인터넷이 실현이 돼가지고 그게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발표해 주신 것처럼 로드맵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술들이 사장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닐 거고요. 분명히 다른 분야로 파생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야로서 독립적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리스크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인력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파생, 기술적 활용도 가치가 다른 분야에서도 있는 쪽의 어떤 소재나 소자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게 정말 시장이 커지고 뭔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때가 됐을 때 기본적인 우리가 펀더멘탈한 기술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모든 분야가 있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술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기업에서는 사실 장기적인 관점의 어떤 시장을 놓고 많은 연구 인력을 보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정부 사이드나 어떤 출연연 대학 쪽에서 어떤 그런 데까지 그 시장이나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어떤 그런 인력들이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어떤 디딤돌 역할이 되는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제도에 묶여가지고 인력에 대한 어떤 TO 운영이 조금 유연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자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좀 전략기술로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출연연이나 대학들에서 어떤 정원 TO의 어떤 운영에 대한 탄력성을 조금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민간에 대한 투자도 사실 중요합니다. 정부의 어떤 돈은 한계가 있고 정부 재원만으로 모든 걸 이끌고 나간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좀 포괄적 투자로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시설 투자라든가 어떤 장비, 어떤 공장 투자에 대한 부분은 다 인정을 받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먼 미래에 대한 시장을 나타내는 분야이다 보니까 좀 R&D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위주로 좀 세제 혜택이 재편되면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기업 쪽에서 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 양자 인터넷에 대해서 명확하게 활용에 대한 고민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약간 추상적인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런 활용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도 먼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같이 여기서 지금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세계 선진국하고 동등한 선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만일에 우리가 기술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응용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양자통신은 시장성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도 방향성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타 분야로 좀 파생 가능한 소재나 소자 분야에 좀 우선 집중을 해서 펀더멘탈한 부분을 좀 키워보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 인력이 여기 유입돼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던 양자 인터넷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합계 출산율이 뭐 0.84, 뭐 세계에서 제일 꼴찌고 참 인구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같아요. 저희도 최근에 이제 각 부처의 그 연구 관리 시스템 통합 때문에 그 ICT 관련되는 인력들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보면은 그 인력이 제일 문제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세계적인 추이나 우리나라 인구 추세에 볼 때는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원천 기술이라든가 핵심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니까 길게 보면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아까 지금 우리 이규환 수석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뭐 이렇게 학과를 늘린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력은 기본적으로 이 타임렉이 있어서 한 뭐 선행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매력적이지 않는데 아무리 열어도 안 갈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정부가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이쪽 분야 인력을 키워나가야 될지 혹시 그런 데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이라서 제가 말씀을 조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카이스트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결국은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분야에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뭐 AI 분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건 너무나 당연한 트렌드고요. 근데 지금 이 학생들한테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지금 입학을 해가지고 AI 분야 공부를 해서 석사, 박사 마치고 나가면 AI는 끝났다. 이제 그런 시각을 이 학생들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부족한 게 정말 미래 비전이란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 어떠한 과학기술 정책들이 과학 정책은 모르는데 이제 기술 분야 정책들은 약간 좀 중단기적인데 포커스가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학도를 길러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는 이 학생들이 정말 미래 비전을 가지고서 정말 미래의 중요한 분야로 진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결국은 국가 정책인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미래라고 예견되는 영역에 더 많은 연구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특히 이제 출연연들, 애틀이라든지 뭐 저희 이쪽 분야에선 중요한 출연연들이 한 5-6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출연연들의 이 분야 프로그램들을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설치를 하고 많은 기술력을 확보한 것들이 외부에 노출되고 하는 그러한 좀 전략적인 생각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대학에도 학생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대학에 들어오는 투자도 더 많아질 수 있고 저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에서도 이런 미래 분야 투자를
시그널을 계속 주신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겠고, 그래서 기업에서는 당장 투자가 없더라도 분야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그 CR이라든지 마켓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에서도 미래에 있을 분야가 우리 사업에서 미래의 분야를 준비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토론자분들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좀 전에 이준구 교수님 말씀하셨던 우리 민간 기업에서 우리 인력 양성을 위해서 시그널을 많이 주시란 좋은 말씀 좀 당연한 겁니다. 저희 회사가 잘 되면 당연히 사업이 잘 되고 기술 개발을 위한 그런 연구력이 필요하면 당연히 저희가 오히려 교수님한테 부탁해서라도 좋은 인재를 저희 회사 보내달라 요청을 드릴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가 그 시그널을 어디 주려면 아까 제가 토론 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민간 기업에 좀 확실한 시그널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박 단장님께서 주신 오늘 사실 회사 얘기는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QRNG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서비스는 다 양자 QRNG 칩을 다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저희는 어느 산업이든 어느 기업이든 저희 QRNG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저희는 언제든지 저희는 협력할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홈 IoT 같은 데서도 지금 홈 IoT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킹이 돼서 그러니까 온도 조절하는 거를 외부에서 해킹이 됐는데 만약에 온도를 계속 높여서 불이 났다. 그럼 현재 방화범위 소방법법에 전기를 이용한 화재는 방화범 처벌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법제도가 좀 개선될 문제인데요.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 가지 우리 IoT 관련돼서도 저희 QRNG 칩이나 아니면 QKD, 그다음에 PQC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까 질문 주신 거에 좀 답변을 좀 보충드리면 어떤 양자 정보통신이라는 것이 양자 기술이라는 것이 지금 AI 데이터가 모든 우리 ICT 산업에 다 내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좀 보완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산업, 모든 ICT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적인 2차 산업까지도 다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는 거를 말씀 한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이 상당히 이 양자 통신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곡을 찌르는 그러한 논의들이 많이 돼서 아주 수준 높은 포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포럼 준비해 주신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분야가 분명히 과거에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양자 기술 분야가 정말로 산업화로 가는 분야냐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퀘스천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5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양자 통신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 양자 센서 분야 전부 다 이게 산업화로 갈 거라는 일종의 거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이제 과연 얼마나 가까운 미래, 먼 미래에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AI 다음에 ICT 기술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세계적인 대학의 전기공학부 학과장들의 답변은 양자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확신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시점이고 우리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정말 먹거리 산업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 새로운 인력들 전문가들을 확보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돼야 되는 영역이고 또한 기술 개발, 그러니까 연구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5년 정도 후면은 충분히 산업화가 일어나는 분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 분야에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전략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포럼에서 양자 통신을 주제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양자 통신을 스포츠에 비교하자 그러면 이제 마라톤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장기 레이스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만 관심 갖지 말아주시고 한 5년 후에도 양자 통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질문이 왔는데요. 주로 연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관심 분야가 좀 그런 것 같고 질문이 한 두세 개 정도 되는데 제가 잘 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보과학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쓰이는 이산 수학과 양자 정보 처리용 전용 수학 체계가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일본처럼 양자 AI 연구 분야 인력 양성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로 교육 및 연구할지도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 질문 같고요. 그리고 카이랄성 광자 소재를 중국은 나노과학연구진흥원 진흥 차원에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나노 소재 연구랑 양자 정보통신 부품 연구랑 연계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세 가지 질문 정도 되는데 제가 네네, 제가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정보 체계는 0과 1의 비트 기반의 정보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통신 또는 컴퓨팅에 사용되는 어떤 정보 이론이라는 영역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이론 영역은 한 30-40년 동안 전기공학, 전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기술 영역인데 여기에 이제 이 영역의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양자 정보 이론 분야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도 못지않게 20-30년 동안 연구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양자 정보 이론을 공부를 하시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로 양자 분야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하셨었나요? 네. 네네네. 네. 지금 인공지능 기술과 양자 기술은 조금 별개의 기술 영역이긴 합니다. 물론 양자 컴퓨팅에서 양자 AI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양자 컴퓨팅에 양자 AI를 도입해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인공지능 기술로서 양자 정보를 교육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는 있어 보이지만은 아직 그런 활동이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네, 좀 그렇고 세 번째 질문은 카이럴성 나노 머티리얼 가지고서 양자 관련된 부품 연구에 도입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이런 기술들이 분명히 언젠가는 사용될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앞서서 이제 박성수 단장님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양자 정보 칩을 위한 파운드리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양자 정보를 다루는 칩을 만들기 위한 파운드리에서 중요한 것은 광자가 지나가는 데 있어서 로스가 없어야 되는, 손실이 없어야 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실리콘 프로세스로는 손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실리콘 프로세스가 아닌 또 새로운 머티리얼을 이용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분야는 다 이제 나노과학 분야하고 접목되는 그런 영역에서 광학적인 소재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 또는 극저온 소재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분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산업이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는 저희가 양자 정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산업화할 수 있는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이 되기 위한 주변 기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이 조합이 되어서 궁극적인 제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앞으로 양자 산업이 발전하면서 같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